네, 다음은 19년도에 발표한 세계 웰빙 지수가 높은 나라 탑 25입니다. 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위가 캐나다를 비롯해서 저희가 한국이 9위고요. 그리고 13위는 온두라스 쭉 이어져서 중국이 21위, 태국이 25위입니다. 네, 자, 캐나다가 어떻게 1위가 되었을까요? 캐나다는 혈압, 행복도, 기대 수명, 정부의 의료 지출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가장 건강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이지만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스트레스 받거나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음주이죠. 네, 음주량은 많으나 활동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G20인 주요 국가에서는 그리고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상위권 국가가 선진국보다 신흥 경제국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들 국가의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우울증 점수가 낮게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그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우울증과 비만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영국은 이제 비만도가 높죠. 그리고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고혈압 발생률이 높고 중동이 음주량이 많아 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어디든 그 음주량이 건강에 좀 미치는 영향,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 건강 국가 지수예요. 네, 블룸버그는 이제 금융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미디어이지요. 그래서 발표에 따르면 169개국을 대상으로 기대 수명이라던가 위생시설, 수질, 흡연, 비만 등 건강에 주는 요인 기반으로 점수를 합산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 비만과 흡연과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였고요. 그림을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스페인이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89.48로 점수가 이제 낮진 않지만 마이너스 4.07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 그래도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북미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로 캐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순이고, 스페인은 10년간 심혈관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연구자들이 또 분석을 해본 결과 1, 2위를 차지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건강지수가 높은 이유를 살펴보니 그들의 식습관, 즉 지중해식 식단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우리 여러분도 잘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에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지요. 네, 조금 전 설명했던 표입니다. 저희가 Health List Country Index 해가지고 보시면 1위가 스페인, 17위로 한국이 예, 그래도 7단계의 순위는 올라갔습니다. 벌점이 있긴 하네요. 네, 17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도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일본이 91.4,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체중입니다. 즉, 과체중은 비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제가 WHO에서 가져온 자료인 것 같아요. 네네. 그 표를 보시면 멕시코가 이제 가장 과체중인 나라죠. 네, 비만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과체중에 대한 비만 인구를 살펴보면 과체중이 이제 그 체지방의 비율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건강 위험을 나타내는 뭐 과도한 체중을 이제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가 이제 기반이 되었대요. 그래서 MBI라고 나오는데 이게 건강검진을 통해 MBI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과체중으로 나왔습니다. 네, 활동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 계산 방법이 우리의 체중 킬로그램, 그 다음에 키의 제곱을 나눠서 개인의 체중을 평가하는데 WHO에 따르면 BMI가 이제 25에서 30인 사람은 과체중이고 30 이상인 사람은 비만으로 정의하였죠. 아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위가 멕시코, 그 다음에 한국은 34.3으로 그래도 과체중 비만은 아니었다. 예. 예, 그리고 또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 성인 흡연율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료를 살펴보니 최근에는 16년 그 자료를 좀 보았어요. 그런데 2020년대에 와서는 비단 성인 흡연율만 높을 것인가,
미성년자의 흡연율도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흡연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죠. 네, 또 다른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우선 개발도상국 흡연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인 그 WHO 통계 자료를 보면 1위가 이제 키리바시,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섬나라래요. 그래서 성인이 52.2% 중에 남성의 인구 중 3분의 2가 흡연을 한다. 굉장히 흡연을 많이 하는 거죠. 2위는 나우루입니다. 인구가 1만 명 이하면 굉장히 작죠. 오세아니아에 속한 남태평양 섬나라이고, 그리고 작은 공화국 중 하나인데, 그 중에 성인이 47.5%, 절반 조금 안 미치는 그런 인구가 또 흡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23.9%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네, 세계 흡연 인구의 10억 명 중 한 8억 명 정도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세계의 현황들을 봤고, 지금은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에 그렇다면 보건의료는 현 상황은 어떨까? OECD에서 발표한 보건 통계 자료입니다. 2019년도 결과에 따르면 건강 수준, 그 다음에 위험 요인, 보건의료 자원, 의료 이용, 장기 요양에 대해서 5가지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건강 수준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웰빙 지수가 우리나라가 낮지 않은 편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기대 수명이 이제 82.7년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상위국이긴 하나, 그러나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평균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그 확률적인 퍼센트는 29.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건강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건강을 위험하는 요인 중에서는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이제 흡연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류 소비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평균 수준인데,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과체중, 비만을 겪는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낮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 그리고 보건의료 자료입니다.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이래요. 그리고 간호인력이 1000명당 6.9명. 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 예, 이렇게 나왔고요. 반면 병원의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3개로 네, 평균 4.7개인데 저희가 약 2.6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던가 CT라던가 보유될 수 있는 OECD 평균보다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국민 1인당 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인 거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이상은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편에 속하고요.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불 정도, 그리고 의약 판매일은 634불 정도 되네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건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보험이라던가 이런 보장성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부분입니다. 장기 요양 부분은 이제 수급자 비율이 제가 이제 노인이라고 유엔에서 정한 건 65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3%입니다. OECD 평균은 12.5%보다 낮고요. 이제 급속한 고령화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강화가 되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건강도시 계획의 필요성인데요.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이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동차 의존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리고 악화된 보행 환경 등입니다. 개인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만성질환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비만, 당뇨, 심장질환, 우울증으로 유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은 보건의학적 문제만이 아닌 도시 환경의 변화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네, 건강도시의 요건들을 볼까요?
제가 이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요건이라던가 계획된 내용들은 거의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실천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요건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가시면 충분히 다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걷고 뛰고 놀 수 있는 이제 신체 환경 유도, 맑은 공기, 쓰레기가 없는 깨끗하고 이제 쾌적한 환경, 자연재해라던가 자동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네, 우리가 이제 웰빙에서 강조했던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치유 환경이겠죠. 그리고 보건의료시설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이다. 아무리 이제 도시가 잘 개발이 되었어도 의료 서비스 시설이 차로 40분 거리고 이러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접근하기 쉬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네, 노약자나 장애인 계층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이 건강도시의 요건이고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건강도시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WHO 헌장의 정신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로 모든 시민들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오타와 헌장이죠. 그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도시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표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건강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죠. 그리고 시민 건강 증진, 사회 물리적 환경 개선입니다. 네, 건강생활터라던가 복지 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라던가 각 지역에서 목표나 이제 필요성을 느꼈다면 사례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가장 아마 성공 사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함께 하는 지역주민 의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조합원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요거는 올려드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성의료복지협동조합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조합원 현황이 220명이었었는데 평택시의 예를 보면 232세대로 현재까지 출자금 납입이 2,353만 9,960원이죠. 이건 1월 기준입니다. 네, 지역사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원주의료복지 서비스, 원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네,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은 원주시와 그 다음에 같이 협약된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이웃을 케어해주고 돌보자라는 것입니다. CMS 후원 신청을 시작으로 후원금을 이제 모아서 그것이 다시 왕진이나 방문 간호를 통해서 의약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죠. 네, 이렇게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소속 기관들은 있고요. 다음에는 6대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연대, 상호부조, 정의, 사회적 책임감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밥상공동체입니다. 밥상공동체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케어하는 센터인데요. 종합복지센터예요. 98년도에 설립해서 이제 기본 핵심의 어떤 비전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중심인데 제가 사랑 중심, 생명 중심이라는 그 센터에 계시는 원장님의 어떤 마인드를 중심으로 전 직원분들 그리고 이웃을 함께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대상자는요, 비단 뭐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주거나 의료, 생계, 결식,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서도 빈곤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펀딩입니다. 후원금을 통해야 복지 지원을 전달을 할 텐데 그 후원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해피비 모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CSR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상생 관계이죠. 원주 의료 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진찰 처방을 질환을 하고 있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왕진 서비스입니다. 밥상 공동체에 계시는 이제 빈곤하신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서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1대1로 케어하는 왕진 서비스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은 첫째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마을의 조성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는 건강도시, 그리고 헬스도시, 고령친화도시, 복지도시, 안전도시 등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목표는 도시 거주자의 총체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고요.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 설계 과정, 결과물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 등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결과물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겠고요. 또 이를 위해 정책 수혜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죠. 모니터링이라던가 함께 의사결정이라던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저는 이 타이틀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고 그 여러분의 꿈이 건강한 평택시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